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희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양 팔경 중에 하나인 옥순봉에 최근에 놓인 이 출렁다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그 지역 경제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이 관광 진흥을 위한 노력으로서 곳곳에 이 출렁다리라든지 케이블카, 짚라인 등이 건설되고 있는 것이 최근에 하나의 큰 유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출렁다리만 해도 150개가 넘게 건설이 되었다고 그러고요. 이 최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계속 바뀌어버리고 있는 이 케이블카. 그래서 지금 목포에 건설이 되었던 이 해양 케이블카의 그 길이를 최근에는 제부도 케이블카가 차지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하다못해 신라 고도인 이 경주 보문호에도 이런 짚라인이 지금 건설되도록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도담산봉으로 대표되고 있는 바로 이 중요한 자연 경관, 이것들을 묶어서 예로부터 이 지역을 단양 팔경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단양 팔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옥순봉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옥순봉은 이 단양군에 속해 있질 않고 이것은 청풍군에 속해 있죠. 자, 그래서 일찍이 이 단양 군수였었던 퇴계 이황은 이 옥순봉을 단구동문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단구라는 것은 단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신선의 큰 경치라고 해서 옥으로 만든 죽순과 같은 형광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명칭에서 이것이 오늘날까지 단양 팔경에 속해 중요한 볼거리로 이렇게 얘기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옥순봉 때문에 지금 옥순대교가 놓이게 되었고, 그 옆에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출렁다리가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옥순봉이라고 하는 이 정말 절경의 모습은 사실은 지금은 이 청풍호에 배를 타고 가면서, 자, 이렇게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가면서 봐야 되는 것이 옥순봉인데, 이 옥순봉의 이름을 딴 옥순대교, 거기다 출렁다리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 이 옥순봉의 그 절경은 이 출렁다리를 타고 넘는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배를 타거나 아니면 옥순대교 옆에 있는 정자에서 바라다 보는 것이 옥순봉의 절경을 더욱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 이 옥순봉의 이름을 딴 이런 출렁다리를 건너면 더 옥순봉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이 출렁다리를 건너게 되는데, 특히나 이 옥순봉의 출렁다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기둥이 없는 형태로 길이가 무려 222m나 되는 것으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유리로 된 바닥면 등으로 스릴 만점의 이런 체험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말 그대로 옥순봉까지 가서 옥순봉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다리는 아니라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봉우리 너머 쪽으로 이 옥순봉의 절경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야, 이것을 통해서 가면은 옥순봉 쪽으로 갈 수 있나 하는 생각을 빠지게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옥순봉에 오르면 전망대에서 바라보게 되면 옥순대교와 옥순봉 출렁다리는 볼 수 있지만 옥순봉 자체는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옥순봉을 보기 위해서는 옥순대교 너머 쪽에 있는 정자 쪽에서 바라보거나 아니면 이 가은산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풍광, 그렇게 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식의 옥순봉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옥순봉의 모습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 옥순봉 정상에 올라서는 옥순봉의 절경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렇게 청풍호 전망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옥순봉의 모습이 제대로 보는 옥순봉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출렁다리와 같은 이런 스릴 만점의 이런 방법들은 이 옥순봉의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이런 아름다움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점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상들이 이런 자연 경관을 즐겨왔었던 방법에서 결국 우리는 자연을 즐기는 하나의 지혜를 엿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이 단양 팔경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던 것은 여기서의 팔경이라는 것은 주로 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점을 의미하는 거죠. 즉 수려한 자연을 갖고 있는 이런 풍광.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원리로 얘기하면 음의 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2468이라고 하는 짝수로 이런 풍광들을 모아서 팔경이라는 명칭을 붙여지게 되었고, 이런 팔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조선시대 4대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던 산수 문화로 이렇게 꼽혀서 오늘날까지 전해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비견돼서 구곡이라는 문화도 있었으니, 구곡은 물로 이루어지는 계곡을 의미하는 거고 점이 아니라 하나의 선의 개념이고, 이것은 변화무쌍함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음양으로 얘기할 때는 양에 해당이 되어서 13579의 홀수로 이런 계곡들이 묶어져서 우리가 이런 구곡 문화가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런 팔경과 구곡의 대표적인 이런 역사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의가 자기 고향에 있었던 무의산 일대에 이런 무의구곡을 읊었던 데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리산에 가게 되면 이 구곡산이라고 하는 곳에 무의구곡꽃처럼 전국에 약 250군데의 이런 구곡이 있어 구곡 문화가 오늘까지 이어져서 도산구곡이니 퇴계구곡이니 임화구곡이니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었고, 또 관동 팔경처럼 이 동해안 지역의 절경들을 모아서 이렇게 팔경으로 이어지는 이런 팔경과 구곡의 문화가 이어져 왔다는 점이죠. 즉 이런 팔경과 구곡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속에서 영원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한마디로 신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었던 도교적인 영향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단순 순간적인 출렁다리와 같은 스릴을 통해서 이것이 영원한 어떤 생명력을 얻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런 의미에서 자연을 우리가 쭉 즐겨왔었던 조상들의 이런 구곡과 팔경의 이런 자연관을 우리도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이런 출렁다리에 너무 몰입되는 최근의 관광진흥 정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옥순봉 출렁다리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얘기는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